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되고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작업 복무하게 한다. 맞죠? 2번 맞고 3번.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몰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틀렸습니다.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법원은 그 가액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겁니까?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 자, 4번. 부인하다가 조사받으면서 자백한 경우는 자수 감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이 아니기 때문에. 8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1번. 범인에는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모두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일 때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3번.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고유예 인정되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이건 세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원래는 이 500만 원 이하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려고 하면 500만 원 밑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액수를 명확하게 적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된다. 그러면 이건 세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틀린 부분은 후단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한 것은 소비 일종입니다.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소비한 자가 누굽니까? 수뢰자죠.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집행유예 나오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선고유예는 벌금액 전액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고 9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자, 장차 뭐뭐 하려고 한 것은 몰수할 수 없어요. 웹사이트 매각을 통한 대가는 몰수 추징이 안 돼요.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을 통해 얻은 이익에 포함됩니까? 다르죠. 이건 도박 공간 개설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 개장죄잖아요. 도박 개장죄. 도박 개장과 직접 도박에 참가해서 얻은 수익은 별개죠. 그렇지? 이건 장소만 제공한 것이고 이건 장소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참가해서 얻은 도박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포함된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도박 공간 개설로 얻은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4번. 휴대전화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그리고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놔두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부 최신 판례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 방금 풀었지? 휴대전화 풀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 동영상은 이것은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 있다고요. 틀렸습니다.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도박에 직접 참가해서 얻은 수익금과 장소를 제공한 것은 별개라고요. 별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박 공간으로 얻은 수익으로 이를 몰수나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얻은 돈은 몰수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한 부분은 이 돈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증례자에게 그대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증례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가액산정은 반환시 가격이 아니고 판결시입니다. 재판 선고시죠. 선고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 자, 1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경위 공채. 자, 문제 수준이 참 높아요.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를 매각해야겠다. 어떤 판례인지 아시죠? 자, 불법 촬영 동영상은 몰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앞에서. 그쵸? 틀렸습니다. 자, 계좌 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 보수는 추징 대상이 된다. 범행 보수는 추징 대상이 되질 않아요. 틀렸습니다. 자, 3번. 비트코인 많이 배웠죠? 비트코인 몰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 4번. 인터넷 사이트 매각을 통한 취득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죠? 전부 다 좋은 판례들입니다. 합쳐놓은 거예요.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두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 계속 나와요? 최신 판례니까. 옛날 판례들은 수십 번 써먹었거든요. 진절머리 나요.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들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최신 판례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회사 대표이사가 청탁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법률 위반죄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그 권리는 갑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금품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판 선고 시 가격이다 맞고, 자,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국한하나요? 공범자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까지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책임까지는 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물건도 몰수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다시 압수해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런가요? 몰수 요건과 압수 영장 요건이 다른데, 그쵸? 그 압수수색 영장이 꼭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형법 48조의 몰수 요건을 구비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몰수로서 의 요건을 다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소비했으면 소비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수뢰자죠.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추정하면 됩니다. 2번.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유한 것도 소비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전부를 추정하면 됩니다. 자,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 추징이죠. 개별 추징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되고, 공동 개별적 추징인 것이지 공동 수수자로부터 수뢰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필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경비는 뇌물수수죄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해서 번번이 인정하는 것은
불가분리 원칙에 위반되죠. 소비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뢰자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면 됩니다. 자,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착수 전이든 후든 간에 이것도 얼마든지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몰수 추징이 안 되죠. 자, 1억을 받았는데 그중 3천을 받은 취지에 따라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취지에 따라서. 그러면 1억에서 3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올라갑니다. 자, 공무원 갑은 의뢰 방조 아래 건축업자로부터 2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 갑은 2천만 원 중에 을에게, 즉 방조범이죠. 방조범에게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은 필요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1,400은 은행에 예금을 했다. 지금 문제가 되니 지금 이 건축업자가 지금 전액 돌려달라고 반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갑에게는 2천 중에서 지금 을에게 200 주었고 400 경비 썼고 남은 것은 1,40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1,400만 원을 인출해서 위 돈만을 병에게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을에게 사례금 200을 준 것은 갑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 사례금으로 준 것은 이 건축업자가 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공무원 갑이 감사해서 방조범에게 사례금을 준 것은 소비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도 갑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필요비 400만 원 지출은 갑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추징할 수 있어요. 필요 경비도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병에게 반환한 1,400만 원 누구로부터 추징할 수 있느냐? 이거 은행에 예금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사례금으로 준 부분, 은행이 예금한 부분 전부 다 소비 일종입니다.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이 1,400만 원도 병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죠. 병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갑으로부터 추징이 되는 거죠. 추징하는 거지 병으로부터 추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기억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 예를 들면 1억을 보증금 지급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1억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보증금 몰수하려면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이것을 몰수하고 국가가 그 반환 채권을 행사해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보증금은 국고 수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환 채권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도박에 참가해서 얻은 돈과 도박 장소 개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했죠.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과 도박에 내가 직접 참가해서 얻은 수익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도박에 직접 참가해서 얻은 수익금은 장소를 제공한 비용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만을 추징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자,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허가받은, 법에 따라 허가받은 승인받은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기물을 이제 매립해야 되는데 그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러려면 이 피고인들이 그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 추징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는 그 밑에 줄에 피고인들과 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이 범죄 행위를 전제로 이 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이 돈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입니다. 자, 부가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다음 이를 실제로 부가세로 신고 납부하였다. 그 말은 세금 신고했다는 겁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 신고를 뺀 나머지 부분만을 몰수 추징한다. 그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부 세금 명목으로 신고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2번, 미음번 마약류 관련 법률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처분입니다. 갑이 취급한 1.7g 중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당한 것이 1.55g, 그리고 갑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경우에 갑으로부터 취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전부인 1.7g 부분을 추징해야 된다. 틀렸죠? 내가 받은 돈이 이제 1.7g이었는데 여기서 뭐를 뺀다?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 1.55g 그리고 플러스 0.12g, 그쵸? 이것을 합하여 전체 받은 1.7g 중에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금액, 그것이 0.03g입니다. 이 0.03g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 추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전체 그람수 중에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몰수 추징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래, 정답은 미음번 틀렸죠? 전부가 틀렸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1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즉 문제가 섞였기 때문에 답은 두 개입니다. 1번, 5번, 4번이죠. 1번, 4번. 자, 1번입니다.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추징은 일종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맞죠? 자, 물건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면 됩니다. 자,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합니다. 추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몰수나 추징을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전년도 교재와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 강의로 대체를 합니다.